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외전의 최기철입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때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 의혹 수사에서 빠져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는데, 일단 윤 총장은 오늘 열기로 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현재 검찰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주의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검찰이 역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윤 총장의 거취 여부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믿고 보는 법조비평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임명권자한테 해임 건의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사지휘라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아마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까? 뭐든지 깨부려 보려고 성대모사 연습을 좀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잘 하는데, 어쨌든 우선 사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랄까 이제 현 집권당, 그러니까 집권당이라고 하면 너무 또 노골적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여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권과 지금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 간의 갈등은 뭐 이미 1년 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로 그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균열 조짐이 보였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이 더 나아가서 뭐 울산 선거 수사라든가 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있을 때 감찰부마 사건 수사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강하게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또 이번에 총선에서 많이 또 당선이 되었고요. 예. 계속 연장선언이 벌어졌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도 임명 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 계속 개혁의 목소리를 냈고, 이제 또 비단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그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된 그 당시 검찰 외압, 압력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계속 갈등이 빚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아시죠? 김종민 변호사님 아니에요? 지청장 출신 변호사님. 예, 알고 있습니다. 수천지청장이셨는데 검찰개혁위원 활동을 같이 하셨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수사지휘가 발동이 되니까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더구만요. 그만둘 것이다, 윤 총장이. 이건 뭐 치졸하게 치욕적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날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윤 총장을 임명하실 때도 그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마음 놓고 해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고, 또 이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어떤 검찰 개혁의 그 어떤 원칙적인 모습들, 뭐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 이런 어떤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검찰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권력의 어떤 비위,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되겠죠. 민정수석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어떤 핵심의 위치에 계신 분에 대해서 언론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뭐 자식 문제, 사모펀드 문제,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의혹 제기된 마당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원칙적인 모습에 따르면 뭐 이런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모습이라든가 불편한 내색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혁위원회 당시에도 또 윤 총장 임명 당시에도 여권에서 굉장히 환영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의 뭐 파탄 직전 상황까지 그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남아있지 않고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을 마치고 나갔더라면 공수처장으로 또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검찰총장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사건의 근본이 되는 문제여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과연 이 검언유착 사건 이것을 강요미수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간의 법리적 견해 차이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건입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그 부회장 사건만 보더라도 이제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반 어떤 법률가들도 사건 관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 강요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범죄가 지금 뭐 병합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강요미수거든요. 사실 강요미수만 지금 이렇게 기소 여부를 그 논하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요. 예. 근데 더군다나 이거 갖고 이런 어떤 강요미수죄, 사실 뭐 폭행 협박으로 의무업리를 하게 한 건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상징적인 대검과 검찰 중에 검찰인 중앙지검 간의 어떤 법리적인 견해가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쉽게 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예. 또 등장하는 인물들도 몇 명 안 돼요. 이게 뭐 몇십 명이 개입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좀만 들여다보면 예. 그냥 일개 그냥 사실 강요미수면 일반적으로 형사부에서 자범입니다. 예. 자범으로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예. 취급하고, 또 뭐 그게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형 나오는 게 거의 없고요. 대부분 벌금으로 끝이는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검찰과 법무부 간의 어떤 커다란 갈등을 촉발하는 죄가 될 거라고는 예. 아마 강요미수죄 본인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예. 지금 등장인물을 보면은 일단 4명이 나오죠.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 그다음에 지모 씨, 제보자 지모 씨, 또 이제 이철, 예. 벨로 인베스트 해간 그 저기 VIK 대표인데, 지금 이제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은 이제 이동재 기자하고 제보자 이모 씨, 이제 지모 씨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느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 끼게 되면 어떠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무슨 이것이 어떤 그 공동적인 이익이라든지 이걸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격려를 했느냐, 최소한으로 따졌을 때 이동재 기자가 그 제보자 지모 씨한테 취재를 할 때에 한 검사장이 어떤 그 격려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취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무시켜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것을 고의 내지 그 공모 내지는 모의로 볼 수가 있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한 검사장이 끼게 되면서 이분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그 이제 공범론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요. 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당사자는 배제하고요. 그냥 일개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예. 그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중앙지검은 이렇게 의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강요미수, 강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공모를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공모를 한 것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은 검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모라고 하려면은 예.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잘 해봐라라든가 이런 격려를 했다, 이건 공모가 되기 어렵거든요.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로 사실이라면 뭐 방조가 될까? 그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 저거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뭐 물건을 훔치겠다고 했을 때, 물건 훔치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물건을 훔쳐오면 내가 자물 처리해주겠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예, 딱 교과서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예. 이게 방조고, 이거 이 정도도 방조밖에 안 되거든요. 대법원 판례 가면 공모도 인정 안 돼요. 예. 이것도 방조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 훔치러 간다. 그럼 잘해봐라. 그럼 이게 공모냐? 예. 이게 과연 공범이 되냐? 만약에 이게 공동전범이 성립이 된다면요. 예. 대법원의 어떤 기존의 판례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모의 범위를 더욱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벌 범위도 넓어질 거고요. 그만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게 한 검사장이 말한 게 사실이고, 한 검사장도 이 이동재 기자가 지금 지모 씨랑 어떻게 보면 이철희 전 대표랑 이런 논의가 되는 걸 다 인지해야 되거든요. 또 범죄가 성립되려면 인지하고 잘해봐라. 잘해봐라 속에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취재를 해온 제보가 있으면 검찰에 나서서 수사하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예. 단순히 뭐 기자로서 잘해보라는 이거 갖고는 또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예. 검찰이. 근데 과연 지금 이동재 기자 당사자는
뭐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녹취록은 현재 확보된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검찰의 숙제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동재 기자에서 이 어떤 그 의사라고 할까요? 어떤 중심이 제보자 지모 씨로 또 넘어가죠. 예. 제보자 지모 씨에서 또 이제 이철 VK 대표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강요죄라는 것이 그 폭행의 협박 이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알고 있는데 한 단계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가면서 결국 이 VK 이철 대표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법리적으로는 그 예를 들면 폭행 협박의 피해자와 그다음에 의무업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및 그 별개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폭행 협박은 A한테 하고 A가 이제 B한테 이제 전달하거나 해서 B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느끼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각서를 쓴다든가 예.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강요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지모 씨랑 이철 전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적어도 지금 더군다나 이철 전 대표는 굉장히 구금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장기형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면회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편지를 전달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철 전 대표의 변호인에게 전달해줘서 이철 전 대표 변호인이 또 다시 전달해줬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철 전 대표가 굉장히 위협을 느껴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검찰이 증명해야 될 과제죠. 예. 지금 채널 A의 그 이동재 전 기자 해임당했으니까 조선일보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죠. 이 전에는 이동재 기자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죠. 이름들이 자꾸 비슷해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유시민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는 없었고 관심 없다라는 거를 보도를 했죠.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보도는 저희가 확인해 드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사족을 붙이죠. 일방적으로 어떤 그 국민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유감이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뭐 중앙지검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뭐 이제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왜곡됐거나 과장됐으면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정정할 필요는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대체 뭐가 그 좀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힌트를 줬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걸 주지 않고 막연히 국민들한테 우리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믿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절반 국민의 알 권리가 절반만 실현된 것 같아가지고 이 점은 좀 유감이다. 예. 네, 저도 그런 사족은 처음 봤습니다. 그 일부러 드라이하게 그냥 뭐 5분이면 5보다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으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그러니까 건 보통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풀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풀이 나오죠. 사실이 아니다. 뭐 아니면은 누굴 소환한 사실이 없다. 아니면 뭐 영장 청구할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만 내리는데요. 그런 사족을 붙였으면은 사족을 붙인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또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 사족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뭐 기소를 하던 기소를 하지 않던 결과물은 나올 겁니다. 어차피 그때 가면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느냐. 서울중앙지검의 이 문자 풀을 기점으로 해서 대검과 티키타카가 시작이 됩니다. 문자 전쟁, 뭐 문자 어떤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경쟁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을 키운 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핵심 피의자는 이제 언론에다가 얼굴을 공개를 하고 뭐 본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얘기는 그거죠. 한동훈 검사장 음성을 들려준 바 없다. 제보자 지모 씨한테.
그리고 뭐 녹취록이라든지 그런 것 본인이 다 그 작성을 한 거다. 일본에 연수하기 전에 뭔가 한 건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법설 외전은 유튜브 저널리즘의 선도에 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진영의 편을 들기보다는 어떤 것이 팩트고 어떤 것이 국민에게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일보가 이번에 보도를 한 거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동재 기자의 전 기자죠 이제 이 입장을 이렇게 낸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은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예. 그 이런 어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서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코너에 몰렸다. 본인이 어떤 해명할 기회도 없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명의 자료 이를 통해서 해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또 뭐 정보 취사 선택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의미한 인터뷰로 보이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동전의 양면이긴 한데 기자로서 어떤 더군다나 이런 유력 인사들에 관한 권력자들이겠죠. 어떤 부패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하는 어떤 기자 정신의 어떤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발로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부장님은 이런 제보가 왔으면은 부장님도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끝까지 확인을 하고 근데 뭔가는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킬 시키지는 수는 마음이 동하죠. 네, 킬 시키는 마음이 동하죠. 근데 예. 보통 일반 기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예. 이걸 제보한 사람은 그런 기자들의 어떤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뭐 그 점은 이해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줬고 자기가 이건 작성한 거고 뭐 이런 식의 나온 것은 과연 이래도 이게 기자가 이런 식으로 취재해도 되는 건지 예. 약간 이제 취재윤리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면은 아니면 아닌 거고,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들려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 없었으면은 그 들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기망 뭐 이동재 전 기자의 말하면은 속이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약간 좀 취재윤리에서 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취재윤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건 반윤리적이라는 결론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보자 지모 씨가 본인이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MC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매체에서도 나온 것이 그렇다면은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제보자 지 씨는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는 녹취에는 음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역시 녹음 파일이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뭐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왔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온 상황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대부분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대검부장 회의와 수사팀의 그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얘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강요미수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졌을 때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 날 이동재 기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해서 대검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된다고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검부장들이 과연 그렇게 판단을 했겠느냐.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대검부장들도 수사팀과 의견이 같았다고 얘기 나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더구만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장들이 많았고 물론 이제 뭐 죄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장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일치가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치 안 된 게 예를 들면 이동재 전 기자와 그 한동훈 검사장 간의 어떤 공모 사실이 일치 안 된 건지 네. 아니면 이동재 기자의 강요 미수 자체가 지금 성립하기 어렵다는 건지가 지금 뭐 기사마다 약간씩 달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동재 기자의 어떤 범죄 성립 자체가 만약에 지금 그 서로 간 논란이 있다면은 이거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금 수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적어도 이 공모 혐의 한동훈 검사장 간의 공모 혐의 밝히는 건 또 별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동재 기자의 자체 범죄, 강요 예. 미수 적어도 이 부분은 그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 거의 뭐99% 정도 범죄가 성립될 정도로 그 정도 수사가 진행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증거도 확보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밝히는 거는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추가로 진행될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검 부장들과 수사팀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 건지 예. 그것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어느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정확 날카로우신데요.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음, 근데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의견이 전부 일치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 그러면은 대검 부장들보다는 지금 그 대검 과장들이 지금 부장검사급이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더 실무적으로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토의해 보자 그래서 부부장까지 다 포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다가 수사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근데 주지 않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그래서 이제 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조금 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윤 총장이 좀 순진했던 건지 여기서부터 좀 미스가 좀 시작이 되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대검부장과 수사팀이 의견이 전부 일치했다 처음부터 이 얘기는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그 수사지휘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상 이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 국면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한꺼번에 그냥 정리를 했어요. 네, 거의 막바지에 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수사를 지휘를 했죠. 처음에는 1항은 전문 수사 자문단을 열지 말아라. 예, 예. 수집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그대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사지휘서신 2항에 보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검찰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진짜 큰 문제다. 총장을 수사지휘권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검사들 주장도 상당한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첫 번째 그 지금도 지휘한 거 자문단 수집하지 말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오히려 너무 그 대검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건 뭐 논의의 당일날 수용을 했죠. 일단. 논의의 실익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 수사 자문단이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제도화된 그 기관이 아니에요. 위원회가 그냥 검찰 내규이기 때문에 지금 추 장관이 법률에 기한 권한으로 지휘를 했는데 그걸 안 따를 수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두 번째 건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청법에 기해서 그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총장한테도 서울지검 지청 일선 하급자들에 대한 그 수사 지휘 감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법률에 기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총장이 가지고 있는 법률에 기한 권한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배제하려면요, 그게 합당한 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저께 나온 뭐 수사 지휘 내용을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렇죠? 공정을 위하여 그 총장의 어떤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취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정한 위하여. 근데 적어도 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법에 의해서 보장된 지휘 감독권을 배제하려면 예를 들면 뭐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어서 이런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비위가 있어서 그래서 직무를 배제한다 내지는 뭐 지휘 감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좀 근거는 있어야지 이 법률에 의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데 어젠 그게 아니라 그냥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라니까 그러면은 전 만약에 이 부분이 이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대법원 판례는 아니겠지만 일종의 검찰 내 중요한 선례가 됐거든요. 음. 그럼 앞으로도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럴 수 있다. 큰 문제네요. 예, 저는 이번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법무부랑 그 검찰, 특히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사회 거악을 척결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런 선례가 남으면 뭐 정권이 작정하고 그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한다. 그럼 적어도 비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위.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을 지금 소환에 불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수사팀이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돼요.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가. 예. 그렇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이라든가 이런 소환 과정에서 대검이 좀 우회적으로라도 그 뭐 방해한 의혹이 있다. 이러면 직무 배제가 가능한 거죠. 그 방해한 의혹은 정황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좀 언론에 나온 거는 방해한 의혹이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자문단 소집? 자문단 소집이겠죠. 그리고 자문단 소집이 방해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려운 게요. 자문단 소집이 어떤 때는 검찰 내부 규정이 있는 제도고, 그렇지만 또 추미애 장관이 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사자문단 소집 같은 경우에는 실책이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느냐 이거를 떠나서 저는 윤 총장의 선택보다는 결정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참모들 거기 그 실무진들이 좀 미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자문단, 이 자문단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없어도 전혀 없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문무일 총장 당시에 이제 강원랜드 수사를 그때 뭐 특별수사단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대검 간부들에 대한 수사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 그 당시 대검 내부에 있는 검사장들을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그 대검에서 검찰 내규로 그 전혀 만든 없던 거죠. 제도를 만든 거죠. 예. 그때 검찰개혁이 예, 그 만든 건데 만든 그때도 되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 자문단위에서 내린 결론은 이제 뭐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예. 결론 내려서 이제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한다는 취지인 건데 그 적어도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랑 가까운 이제 뭐 측근이라는 표현 자꾸 하는데 측근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가까운 사이다 이런 건 널리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수록 윤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좀 약간 좀 원칙대로 이런 논란을 저기 그 야기할 수 있는 자문단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냥 검찰청법에 따라서 지휘 감독을 하거나 그렇죠? 예, 이렇게 뭐 더구나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로 진행한다는 걸 좀 지켜본다든가 이게 더 훨씬 더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끝까지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윤 총장이 계속 빙빙빙 돌렸어요. 감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뭐 고발장 들어갔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다 인권부로 넘기고 감찰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수사로 다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 특임 검사제 얘기 아니었습니까? 특임 검사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때에 쓰라고 만든 제도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나가서 했으면은 아마 지금쯤 수사 다 끝났지 않았겠습니까? 공수처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고 너무 소모적입니다. 이게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예. 강요미수입니다. 강요미수 범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소모적이거든요. 벌써 마무리될 사건이에요. 예. 강요미수는 원래 검찰 수사 안 합니다. 그냥 경찰들이 예, 경찰 단계에서 다 마무리된 사건이지 예.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좀 그 점은 뭐 특임 검사도 좋고요. 그냥 그 뭐 이런 제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경찰에 고소해서 차라리 뭐 큰 범죄는 아니니까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거나 예. 검찰은 지휘만 하거나 예.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 예. 좀 너무 일이 커진 것 같아요. 죄명에 비해서는요. 이게 이 난리를 칠 상황이냐고요. 이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게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뼈 아프지 않았을까. 이게 본인이. 계속 이제 이후에 실측을 계속 이제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도 아니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뭐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비밀입니까? 왜 공개를 안 해서 이왜 공개를 안 합니까? 요새 뭐 검찰이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예. 모든 게 자꾸 이제 비밀주의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형사사건도 공개 안 하고. 예. 근데 예. 조금 더 알 수 없는 것은 검찰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이라고는 있어요. 이게 지금들 찾아보시면은 그 법제처의 홈페이지 가면 이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수사자문단 지침 그리고 여기 운영 규칙인데 상당히 흡사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이걸 계속 숨기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 그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또 어제 대검에서 풀려왔던데 더 이상은 뭐 밝힐 수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제 끊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소위 말하는 저희 빨대들도 잘 안 움직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는 지금 기사 나온 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논점을 벗어나서 계속 다른 논점으로 유도를 하거나 패널도 마찬가지고 진행자도 마찬가지고 기사도 물론 이제 뭐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저희는 유튜브 저널리즘을 선도하는 법설외전 팀으로서 그런 부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저거입니다. 이게 그 검찰청 대검과 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들썩일 만한 사건이냐는 거죠. 예. 이 범죄 자체는. 그러니까 이 범죄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또 검찰과 기자가 서로 유착이 돼서 사건 큰 사건이죠. 그 범죄를 그럼요. 만약에 누군가한테 뭐 강요를 한다든가 그렇죠. 예. 예, 이런 측면만 보면은 또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건 자체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티키타카를 하는 이것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이 될 상황이 이거죠. 이거 원래 보면은 그냥 내부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전문수사자문단 한번 해볼까? 서울중앙지검 지금 수사 중인데 그거는 좀 그렇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중앙지검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떻든 간에 본인들이 이제 수사를 할 때 그 대검에서 뭔가 압력이 있었다라든가 뭐 그건 반론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위가 있으면 일단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기록도 안 주고 그다음에 그 자문단의 그 구성에도 참가하지 않고요. 예. 다 지위가 있었거든요. 검찰청법 위반을 먼저 한 것은 사실은 지금 수사팀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지난 정권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그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금 그 당시 윤석열 그 수사팀 그렇죠. 여주시청장 하면서 수사팀 같이 그때 했었죠. 박형철 이제 부팀장 있었고 그거랑 본인들이 지금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예를 들면 검찰 수뇌부가 수사 외압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냐. 예. 이건 또 쉽게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도 그 검찰 간부 회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대검찰청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건을 하는 수사청이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전달했다고 풀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오늘 점심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풀이 됐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저는 그래서 기사가 지금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이 부분 같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우리 사회 뭐 흉악한 범죄와 그리고 어떤 거악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독수리 오영재 같이 우리를 지켜줄 예. 기관은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뭐 검찰 개혁이 아무리 뭐 진행은 진행대로 되더라도 그와 변론으로 검찰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예. 그죠? 근데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별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오라고 했냐 오지 말라고 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오지 말랐다고 나 안 갔어 오지 말랐으니까 오지 말랐다고 풀하는 것도 좀 난처하고요. 예. 서로 간에 아니 좀 뭐랄까 좀 수사를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좀 무게를 가지고 그 서울중앙지검도 대검이 자꾸 이렇게 외압 압력을 넣었다, 외압을 넣었다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을 축소하려고 그런다. 이런 확실한 명분을 들고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대검도 어떻든 간에 이게 뭐 당사자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반드시 참석시키는 모양새로 이 회의가 진행되고, 왜냐하면 다른 일선 그 검사장들도 그 이성윤 검사장한테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성윤 지검장이 또 해명할 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좀 공개 토론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검에서는 꼭 와 달라고 요청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성윤 지검장은 오지 말았다. 이거보다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초딩들도 아니고 말이죠. 모르겠습니다만 좀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냐 어떻든 간에 검찰이 사회에서 맡는 역할과 우리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면은 이거 즐길 사람, 이거 좋아할 사람은요 범죄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는 좀 더 뒤에 있는 질문을 앞으로 좀 당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갈등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윤 총장과 수사팀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알력입니까? 누가 갈등의 주체일까요?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그렇게요? 예, 그렇게 왜냐면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더 크게 보면은 결국은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일이 커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저께 오전에 그 대검 법무경찰개혁위원회에서 갑자기 오전에 그 권고안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딱 그때 뭐 권고안 기사를 보고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뭐 오늘 한 오후에 추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 100% 확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갑자기 이 권고안을 낼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뭐 아주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깐 느낌을 받았어요. 강하게. 강하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대체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갑론을박하라고 만든 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보면 아니죠. 근데 그것도 오전에 뭐 갑자기 급하다고 그 풀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법무부 산하위원회인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 장관이 그 지휘권 발동에 명분을 또 실어준 거고요.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거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던 문자풀 보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의견을 밝힌 것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그러니까 수사팀이죠. 수사팀에서 의견을 밝힌 것인지 이게 불분명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언론풀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이 수사팀을 앞세워서 또는 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국장을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그래서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뭐 박상기 전 장관, 추미애 장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측근이라면 측근이고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심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됩니다. 제가 좀 과합니까? 심은원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좀 약간 과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저러고 있는 마당에 이런 얘기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대검이랑 서울중앙지검 수장들이 서로 간에 이런 이견을 보이고 아까 그런 어떤 뭐 오라고 했다, 뭐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거는 제가 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안미안 검사라든가 이전에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누구죠 그 이무정 검사라든가 검사들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어떤 뭐 수사를 하거나 자신들이 어떤 기소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뭐 폭로를 하거나 이런 적은
뭐 종종 있었고 또 박수도 많이 받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런 아예 지검이 중앙지검이면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검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대 규모죠. 예. 최대 규모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항상 검찰총장 후보였고요. 그렇죠? 예. 이런 갈등은 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러면은 윤석열, 이성윤 간의 구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기 힘든 게 항상 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께서 직접 이 갈등 이전부터 많은 어떤 메시지라든가 발언들을 하셨고요. 뭐 법사위 가서도 발언하시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중앙지검 팀에 이제 힘을 좀 많이 실어준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갈등은 사실 이성윤 그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눈에 띄는 갈등은 사실 이번에 확산된 것이지만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지금 계속 느이시니까요. 느이시면은 전국지방검찰청 검사장들 회의를 막 시작을 했겠네요. 윤 총장이 전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없는데 조금 전에 그 특임 검사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또 제2의 수사 지휘가 또 내려왔죠.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여러 가능하죠. 뭐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은다마는 딱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각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1번이야 당연히 예.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 이것을 뭐 검찰청법 위반 여지가 있다. 예. 수용할 수 없겠다. 대신 이전에 김종민 총장처럼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대신 사임을 의사 표시한다든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번이 되겠죠. 예.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수용하는 모습 그렇죠? 수용하는 모습. 총장 검사장 회의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예. 어떤 장관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예. 근데 세 번째 게 하나 좀 어려운 건데요. 이제 본인의 어떤 거취 문제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장관의 어떤 지휘권 행사를 100% 수용하지 않는 다른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장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대검이 장관한테 바로 맞받아치는 모습은 또 안 만드는 그런 어떤 묘수를 연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 묘수를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차단시키지 않았습니까? 특임 검사 안 된다. 왜냐하면 법무부도 고민한 겁니다. 이 묘수 나오면은 명분이 있는데 그럼 장관이 영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묘수 하나 차단한 거죠. 근데 특임 검사를 한다는 건 진짜 그거는 대놓고 다른 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항명 아닙니까? 근데 항명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제가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 예. 취지니까 적어도 지휘권 두 번째 지휘권의 절반의 내용은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절반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뒤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 거의 한 70-80% 정도는 수용한 듯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근데 나머지 한 30% 빠진 게 뭐냐면 현 중앙지검 수사팀 이 수사 부분이거든요. 수사의 주체가 되겠죠. 예. 수사 주체에 대해서 총장이 이제 다른 어떤 수사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 30% 정도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아주 뭐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당신 총대관의 말을 이 부분은 듣고 수용 못한다. 그렇지만은 공정성 보장과 총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연 장관의 지위를 불복을 한 거고 항명을 한 것이냐.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묘수거든요. 근데 이거 법무부 쪽에서 이걸 미리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특임 검사 안 돼. 예.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 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수사팀이 계속 이제 수사를 하겠죠. 감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죠. 이거는 이제 이철 VIK 대표가 신청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됐죠. 대검에서도 승인을 했고. 근데 전문 수사 자문단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반대를 했던 것이 불투명하다. 이 구성원을 위촉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총장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는 정말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심의위가 열렸기 때문에 이거는 곧 권고를 하면서 투명하게 할 수가 있지요. 예, 예. 왜냐하면 인력 풀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장하는 전문수사 자문단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건 해소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거 진행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보고 적어도 이제 수사팀이 예. 그 위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네.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 대검이든 직업이든 좀 양쪽 다 아쉬운 거는 이런 어떤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내지는 기본 내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이어왔던 관례대로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복잡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네. 이럴 때는 가장 프로세스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을 누가 못 하는 거니까. 근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자문단 이 카드를 가지고 나오니까 뭐 약간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또 서울중앙지검은 또 뭐 마치 대검이랑 갈등 양상을 보이듯이 계속 문자 풀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건 아닌가 이런 예, 그 저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형사사건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뭐 이상한 문자 풀어 보내는 건 좀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적어도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은 프로세스니까 절차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전혀 오히려 지금 그거는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예, 결론을 내서 권고를 하잖아요. 예, 예. 권고는 총장에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총장은 지금 수사에서 빠지라고 수사지가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면 권고를 받아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그 위원회 내부 규정 따라 존중해야겠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무익한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한동훈 검사장도 그 소환에 응해서 이런 어떤 불필요한 혼란을 좀 줄여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미 그 무고하다 예. 입장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무고한 측면, 억울한 측면을 빨리 해명을 해서 해소하고. 해소하는 게 맞죠 지금. 그렇죠. 예. 날도 더운데. 예, 지금 보면은 어쨌든 윤 총장이 이번에 자신의 거취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이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그저께 나와서 언론에서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나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여권의 수뇌부,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라든지 여권의 수뇌부,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좀 이렇게 그 어떤 의중이 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 그 일관되게 어떤 뭐랄까 이런 검찰의 어떤 뭐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셨고, 다만 이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이 부분도 방점을 찍으셨지만,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예, 협의해라. 예. 얘기하셨죠 그때. 대통령의 어떤 우중이 그렇게 실린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한편 그 이와 별개로 여권은 여권대로 예. 그 어떤 현 검찰에 대한 어떤 불만, 어떤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또 이해찬 대표는 또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적어도 총장에 대해서 이 임기제 2년을 보장한 취지 자체가 이러지 말라는 거니까 예. 그 총장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이 있으면, 비위가 있으면 감찰을 진행하고 예. 감찰을 통해서
그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뚜렷한 비위가 없이 예를 들면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수사 대상, 뭐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입장이 다르다고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압력을 특히 거대 여당이 예. 보통은 그 야당이 검찰총장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당이 그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임기가 아직도 1년 정도 남았는데 흔들기를 좀 자중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요 질문을 이 국면에서 요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릴까요? 지금 이 상황 예. 이것이 검찰 개혁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뭐 적어도 저런 측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죠. 검찰총장의 어떤 측근 감싸기 아니냐 이런 일부 언론의 의혹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자문단 어떤 이 소집하면서 한층 붉어졌고요. 또 이 네. 부분이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사실이라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될 개혁의 대상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가 그 굉장히 왜곡됐고 범죄도 되지 않는 걸 수사하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거치자. 사실 위원회가 법에 검찰 내부 규정에 있는 거니까 예.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이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수사 결과 나중에 재판 결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예. 이건 완전 개혁의 대상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부 식구 감싸기. 예. 근데 그 외 나머지 과정은 그 적어도 그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하기 이전에 본인이 말하는 어떤 단어 선정이라든가 예. 너무 가볍습니다. 어, 그 의원들도 그렇고 그 일부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어떤 여권 의원들의 어떤 발언은요. 검찰 개혁과 정반대예요. 검찰 개혁의 첫 번째는 그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 그리고 검찰이 살아있는 거학도 수사할 수 있도록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예. 이 양측면이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검찰 권한 분산은 열심히 지금 하지 않습니까? 수사 공수처라든가 이런 걸로. 근데 독립성 중립성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권의 말을 들어라. 너 총장 나가.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돼요. 무슨 잘못이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더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뭐 작은 차이긴 예, 합니다만. 한 4~5% 차이긴 한데요. 예. 적어도 여권은 지금 압도적인 국회 의석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조금 더 그 신중히 과거 늘 야당할 때의 어떤 그런 거친 발언이라든가 거친 행동을 좀 자제하시고 예. 국민을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네. 날도 더운데 말이죠. 날도 덥고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 끼고 지냅니다. 그 마스크 좀 벗었으면 진짜 근데 소원이 너무 없겠습니다. 더운데 예. 그 좀 이렇게 힘센 여건이 예.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뭐 이건 뭐 이 사건과 무관하긴 한데 통합당도 100석은 넘지 않습니까? 좀 뭐 하는 중이었어요? 여당을 좀 제대로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그런 당이 있었나? 지금 여권을 견제하는 거는 이제 진중권 전 교수죠. 그러게. 혼자서 견제하고 있는데요. 예. 야권이 100석은 더 국민들이 신뢰를 줬으니까 지금 여권을 좀 견제를 좀 해줘야지 예. 여권도 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지금. 네. 세비 다 저기 반납시키고 이게 다 해야 되고 추 장관 저러고 있는 거는 그 여권 지도부와 또 VIP에게 좀 누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땐. 조금 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의 어떤 친하세요? 대통령과 친하다뇨. 왜 이렇게 당황하십니까? 막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가까이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따지면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그 선고할 때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탔었어요. 예. 저는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측근 아닙니까? 조영래 변호사 추모식 그때 그때 서울회장이셨죠? 서울회관에 이제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게 그거는 진짜 뭐 그때는 이제 수장으로서 한 2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2분. 예, 그게 답니다. 그 대화가 아주 그 가슴에 깊이 나오신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처럼 아싸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또 스스로 들게 됩니다. 어쨌든 아싸도 팩트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얘기 나왔어요. 윤석열 대망론. 예, 이게 여당에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때리다 보면 윤 총장이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결국 황교안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식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검찰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윤석열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은 더 혼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저한테 혼을 내고 막 그러는데 아니나 달러 지지율 3위 이것도 뭐 통합당 뭐 보수층만 나온 게 아니라 이낙연,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입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가서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모 사건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말년이 우울할 수가 있으니까 나가서 투신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망론 정치권으로 가겠습니까? 현재 그 고위공직자들이 그러니까 현직인 상태에서 그 항상 그 이 지지율이 높았던 선례는 많았습니다. 예. 뭐 역대 국무총리 중에서도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뭐 고건 총리라든가 네. 많은 분들이 뭐 지지율이 10%가 아니라 네. 상당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 전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저는 예전에 이회창 전 총리가 예. 전 대통령 후보였죠.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존경받는 대법관이었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도 감사원장 했었고. 국무총리 하셨을 때 예. 저는 이분이 대통령 선거 나올 거라는 건 그 당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 오히려 저는 윤석열 총장보다 예.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뭐 이분은 직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 뭐 어떻게 근데 본인이 제일 높은 근데 이제 또 총리하고 대법관하고 또 이제 사법부하고 근데 본인이 제일 원하시는 건 그 정도. 전 대법관일 겁니다. 그렇죠. 그때 가장 아무래도. 존경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 대법관이라고 표현하자면은 예. 더 정치적이지 않으셨거든요 이분은. 근데도 대권 후보 2번이나 대통령 3번 나왔죠 3번. 예. 다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특히 뭐 그냥 일반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본인의 의지로 좌우될 건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야당의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야당의 통합당에 이제 강력한 좀 유력 후보가 좀 몇 명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기대감,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요. 예. 결국 통합당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윤석열 대망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공천 내지는 경선에서 윤 총장과 백종원 사장이 만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또 이국정 교수도 이국정 교수도 또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아무도 나 하겠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장관으로 이제 기용이 돼서 정치권으로 가긴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 전망이니까요.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갈 것이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또 있는 상황이니까요. 윤 총장 사퇴.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퇴한다면요. 뭐 파장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퇴하면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당장 다음 달이면 검찰 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예, 그러면 또 새로운 검찰총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뭐 거론되는 사람 몇 분 계시긴 하지만은 따라서 검찰의 어떤 주요 간부들 핵심 포스트가 되겠죠. 대검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 차장들 예. 이런 어떤 핵심적인 간부들에 대한 대폭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그간에 보여줬던 어떤 검사로서의 스탠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이 향후 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진행하는 어떤 검찰 수사의 모습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또 걱정이 뭐냐면은 이 인사라는 것이 지난번에는 처음에 그 윤 총장이 들어서고 인사 때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들이 다 들어갔다가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 다 쓸려 나갔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인사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결국 검사들이 이 정치권에 줄 수는 그런 그러니까 권력에 기대는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그 두 번의 인사가 있었죠. 또 눈에 띄는 인사가 예. 있었는데 그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검찰 개혁의 어떤 순수성, 진정성이 발휘되는 검찰 인사는 그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처음부터 했었던 적어도 그 김윤혜 순수성. 교수랑 같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이제 세미나도 했었고 토론회도 네. 했었고 그 순수성이 뭐냐면 검찰 인사라는 거는 그 지금 현장에 있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막 한창 일하는 부부장이나 부장급들 아니 평검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사회 거악을 척결하고 공소 유지를 잘해서 유죄를 만들고 무고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요직에 가고 이제 승진하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한 수사를 해서 예. 그 억울하게 사람을 이제 구속한다거나 나중에 무죄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사례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뭐 핵심 피의자들 놓치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런 검사들은 좀 이렇게 승진을 못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검사들이 만족하는데 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진짜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어떤 정권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 수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막 부장 승진하고 검사장 되고 차장 되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될 말이죠. 그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열심히 수사하고 잘하는 검사가 형사부 검사들도 그렇고 그런 검사들이 승진하고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때는 정치 검사라는 얘기가 상당히 또 많았지 예,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재현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그러지는 걱정이 않았으면 있어요. 좋겠습니다. 또 이거 이번 7월 인사가 좀 어떤 기존의 어떤 검찰 개혁 진정성을 좀 보여주는 예. 그런 인사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쭉 짚고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또 뭐 몇 가지 빠진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천정배 전 장관의 2005년도에 수사 지휘권 발동 그것과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거 아닙니까? 수사권에서 배제하진 않고 부속이냐 불구속이냐 할 때 불구속으로 지휘를 한 것이고 이것에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것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가 또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 이의 절차 그러니까는 하급청이 상급청에 대한 이의 절차가 과연 정당하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말 검찰 개혁의 꽃이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도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공수처 문제 15일까지 이 초장 그걸 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당분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올해는 올해 내에 좀 열리기를 좀 바랍니다. 올해 내로. 예, 하반기 한 9월이든 10월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사실은 공수처장이 좀 임명이 돼야지 공수처 검사들이라든가 좀 구성이 되지. 공수처장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미 공수처 검사들이 쫙 임명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 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예, 예. 힘이 쭉쭉 빠지고. 네, 저희 지금 법설외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왔습니다만 깊이 들어간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이슈도 좀 있었지요. 하지만 계속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설외전을 진행하면서 과연 팩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믿고 보시는
김한규 변호사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그리고 가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법설외전이었습니다.